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넣어놓은 건데 교재에 다 있어요. 맨 끝에 세무회계 업무 뭐 도움되는 것들에서 뭐 공부 사이트 활용, 도움되는 책, 공부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간단해요. 여기는 이제 리스트고요. 이 리스트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뒤에는 이제 상세적으로 해서 위에 있는 리스트를 그림을 그냥 첨부한 거예요. 홈택스나 위택스, 위택스는 많이 쓰실 거고, 4대 보험이랑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이랑 빠졌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업무하다 보면. 그리고 무역이 있는 데들은 서울 여국한 중개 사이트 보실 거고, 또 무역이 있는 데들은 관제청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관제청 있고, 그다음에 정부24에서는 이런 것들 뭐 등본, 뭐 건축물 대장 조회 발급이 무료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개정세법 해가지고 이제 개정세법이나 각종 재정 관련돼서 이제 거기에 많이 올려놓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렌트홈은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들 많잖아요. 그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렌트홈에다가 신고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등록 신고 말소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해당 뭐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업무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업무 보실 때 해당 관련 과를 검색해가지고 전화하셔야지 막 여기저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그 담당자 찾을 때 관할 세무서 구청에다가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 세무사에 각종 정보들이 있고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이거 뭐냐면, 이건 세무대리인 할 때 저는 하지 않았는데 일반 기업에 오니까 직원들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취업한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해주는 거죠. 그거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네가 그 해당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떼어내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은 여기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씩 떼어야 되는지 안내문이 와요.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조회가 됩니다. 여기 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되고, 노란우산 공제 소규모 사업자들 사장님들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으로만 봤었거든요. 금액으로만 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입하고 해지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모든 사업자라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리고 국세 통계 관련 자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 사이트는 보는데, 여기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내가 연금을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받지 않겠지만 뭐 65세 이상 되면은 연금을 받을 때가 되잖아요.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받는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뭔가 결과물을 보고, 세법도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런 데서들 뭐 연구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세법을 개정안을 낼 때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개정한대요. 이거는 각종 사이트 이제 이렇게 화면이 생겼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 될 거고, 세무회계 업무에 도움되는 책 추천해가지고 이거를 다 사시면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추천 되게 많이 했고, 이거는 아까 수업에서도 중국반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
그다음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원천징수가 그냥 급여에서 얼마 띄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세무대리인들은 그냥 결과를 보고 신고하는 업무를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다 있거든요.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그런 회사에서 문의하는 것들이 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책들에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책이 이 정도 되면 내용이 진짜 많다라는 거잖아요. 페이지가 2464페이지네요. 그리고 법인세.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저도 법인세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매년 살 수는 없고 뼈대는 똑같기 때문에 세법 개정되는 거는 좀 그에 맞춰서 검색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두꺼운 이유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를 비교해서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IFRS,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부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두꺼워요. 여기는 이제 뭐 각종 그 세무조정 계산서 있죠, 서식. 그 작성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진 않고 이것도 계속 이거 두 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방법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로 하시잖아요.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도 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종합소득세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업종들을 하시잖아요. 세무대리인들은. 네,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이런 책들도 있어요. 여기 종류가 많네요. 이게 이제 이강호 회계사가 이제 그거 한 건데 이분이 설명을 되게 잘해요. 온라인 수업할 때도 이렇게 좀 퉁퉁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되게 빠르게 근데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 회계 여기 되게 많죠, 뭐 알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 정도는 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지금 다 있거든요, 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죠. 세무에게 업무 도움되는 방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네. 마지막에 저는 회계 프로그램하고 엑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직접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되게 요건이 까다로워요. 뭐 최저임금 이상도 줘야 되고 임원 빠져야 되고 뭐 7천만 원 넘은 사람 또 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에서 120% 이상인 사람만 또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월별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엑셀로 만들고 이 엑셀에 이제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거 데이터만 잘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서식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뭐 또는 국세청에서 자료 제공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엑셀로 변환해서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고서식 만들거나 뭐 해야 될 때 엑셀하고 프로그램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엑셀이 표현을 해주면 이제 프로그램도 보는데 엑셀이 프로그램 값이 엑셀에 그대로 나오면 아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이해가 좀 저는 더 빨라지거든요. 그냥 이 표 봐서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여기 막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자동 계산이 되게끔 내가 이제 막 수식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빨라져서 엑셀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연동해서 업무를 합니다.
이거 좀 복잡해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